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종목들이 강하게 갈 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락장에서는 너무 무리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전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내일을 보고 얘기를 드렸다면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당장 갈 건 아니에요. 당장 갈 건 아닌데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쪽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를 좀 저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초까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답 한 번만 쳐보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지금 순간적으로 답을 얘기한다면 2차 전지가 먼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2차 전지랑 제가 이제 의도했던 답이랑은 조금 다른 그 상황인데, 일단 빗대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2차 전지는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왜냐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설명이 안 되니까.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에코프로예요. 정확하게 산이네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급락한 건,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이고 여기가 그래서 보유자가 보기에는 급락, 그리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리 찾아간다. 이렇게밖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 실적이 너무 안 받쳐주니까. 그러나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IRA라든가 혹은 뭔가 기대를 할 만한 게 있었던 거죠. 업황 자체가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 얘가 막 활활 타오를 정도의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지금 질문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케이스. 이거는, 바람잡이가 조금, 바람을 넣은 특이 케이스인 거고, 정말 이 상황,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랑 빗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자,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볼게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는 아직도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아직도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고 큰 흐름에서 우상향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 이제 완전 바닥이고, 이제 바닥이 끝이 보인다. 바닥이 끝을 가늠할 수 있다. 이때 뭐 얘기 나왔냐면요. 빠르면, 상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2분기, 늦으면 4분기에 이제 적자를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걸 다 알았지만, 그래도 그게 바닥이니까 이게 지나면은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증시는 보통 6개월에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선반영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사이클이 크니까 일찍 선반영이 됐지만. 그렇게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주가가 쭉 올라간 거예요, 삼성이. 자,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사실 이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 면에선. 근데 주가 빠졌죠. 왜?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피크아웃 논리. 반도체 지금 좋아. 근데 더 이상 좋기는 힘들어.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쭉 이렇게 해보면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반등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때가 업황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업황 자체는
아, 이때가 더 좋은데 이때 이후에 뭔가가 발전할 데가 없다. 이거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쭉 내려갈 거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좋은데 그 이후가 안 보인다. 그리고 반대로 이때가 제일 나쁜 게 아니라 이 반등하는 이 구간이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진짜로 주가를 잘 잡으려면은, 수익을 잘 잡으려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힘든 상황이 언젠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즉, 미분값이 좋아질. 조금 수학적으로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그럴 때 수익이 나고 그런 장이 좋은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는, 그 종목 섹터도, 지금이 최바닥일 걸로 예상이 되는. 즉, 그렇기 때문에 24년, 25년도에는 얘를 잘 활용하면은 얘 가지고 실패보다는 수익이 날 확률이 가장 커 보이는 섹터.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그쪽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딜까요? 자, 나비아나라님, 한번 생각나는 섹터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답 정해보시죠. 우리 좀 여유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나는 이 섹터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 찍어봅시다. 로봇 AI? 자동차? 로봇 AI는, 저는 로봇 AI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한 게, 일단은 한번 기회가 와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단계 이상 올라왔고, 이제 산업적으로 확장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업체에 따라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꿈과 희망의 세계가 넘어서서 이제 현실화, 산업화가 되는 그 시기인 것 같고, 자, 자동차는 지금 꾸준히 그냥 계속 좋아요. 단지 자동차는 지금 전기차는 트럼프가 되면은 골치가 아파지죠.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은 섹터. 저는 뭘 꼽냐면은, 자, 힌트. 그는 왜 무선 통신 사업부로 달려갔을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 뭐, 오지, 육지라는 단어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같은 데서 할 거니까. 할 수 있는 데서 하겠죠. 육지 기술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6G가 뉴스에 나오기는 했는데, 6G라는 것 자체는 상용화가 되려면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달려간 거는 6G 연구 파트로 간 거고, 산업적인 면에서는 아직 4G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데가 되게 많고, 5G도 지금 제대로 깔리진 않았어요. 자, 5G가 국내에서 처음 상용화되고, 2019년부터 깔리다가 말았죠. 자, 지금 얘는 얼마나 바닥이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종목의 대표
종목의 차트예요. 최근 3년간 차트. 자, 지금 꼭지가 86,000원이었는데요. 최저가 9,730원이고, 지금 최근 그 이재용 회장이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피크를 찍고 쭉 빠져서 지금 15,000원, 16,000원 가격대예요. 이때 저 86,000원 막 이때도 막 어떤 사람들은 싸다 막 그러고 있는 대로 달려들었는데 저 때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가슴을 뭐 후벼잡고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 때 무선통신 관련주 매수 매도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 계실라나? 이거 차트 보고 어떤 종목인지 혹시 감 잡히시는 분? 자, 이제 그런 분은 없으신 거는 KMW, RFHIC,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종목들이 두 종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 역시 실력 좋으신 분들 많으시네. 아니면 굉장히 주식 오래 하셨던가. 자, 그 종목이 이게 지금 최근 3년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금 더 땡겨볼게요. 2018년도에는 10,0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10,000원 전후였다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5G를 삼성이랑 같이 깔으면서 매출이 정말로 수직 상승을 하던. 그래서 막 여기 이 회사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막 적자가 매년 마이너스 400억인데 저 때 막 1,000억, 2,000억씩 흑자 나던 시절. 그래서 지금도 현금이 아직까지 여유가 많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버티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게 갔었고 그 이후에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치고 있었는데 투자가 좀 이것도 무선통신도 사실은 국가 간의 약간 그런 그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간이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반영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기관이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섹터가 있는데, 이 통신 같은 경우는 국방, 보안 뭐 이런 거랑은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요. 뭐 가격이 됐든 빠른 무언가를 하겠다가 됐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6G라고 얘기를 했고, 산업에서는, 현장에서는 5G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6G는 지금 이제 기술을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 5G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지금 R&D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5G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자, 5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제가 통신사랑 정부랑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할 종목 중에 하나가 KMW도 뒤에서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5G는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통신사에서,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뭘 할 거다는 투자 결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투자 결정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겠죠. 국내에, 그러니까 그 통신사의 어떤 수익 플러스 투자 결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들이 결정을 한 그 통신사가 속한 국가들이 그걸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정책과 보안이나 군사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통신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또 지금 여기 화웨이가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는 첨부를 했는데, 화웨이도 뭐 유명한 그런 통신 그 업체니까.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지금 화웨이 거 안 쓴다 이러고 배척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보안이나 기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쓸 거 안 쓸 거를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통신사들은 우리나라는 뭐 KT, LG, 뭐 SK 뭐 이쪽이 될 거고요. 그 통신사랑 같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제 하는 그 당사 이제 회사들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장비 업체, 장비를 실제로 설치를 하는 데가 우리가 알만한 게 삼성통신 무선사업부, 자, 에릭슨, 소니 에릭슨 해가지고 휴대폰이나 그런 거 유명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휴대폰 그건 안 하고 휴대폰을 하더라도 그쪽보다는 통신 쪽 하고 있고요. 노키아 아직 안 죽었습니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화웨이.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정치적인 이유로 못 쓰는 데가 많아지면서 삼성이 그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얘네는 이쪽이랑 서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LG U-뿔이 우리가 이번에 이쪽 지역의 통신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할래. 뭐 도서 지역은 안 되지만 도심 지역은 지금 꽉 차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자, 그래서 뭐 LG U-뿔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럼 삼성이 알았습니다. 니네 서비스를 위한 투자 우리가 그냥 턴키로 해가지고 다 맡아서 업그레이드 해버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삼성은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럼 삼성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도 있고 설계를 한 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조립을 하겠지만 오전에 현대차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거를 만들 때 자기 혼자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무 자잘한 것까지 관리를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통제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또 업그레이드 그런 것만 특화돼서 잘 되는 데다가 만들어서 부품을 팀으로 많이 이제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이번 공사에서 네트워크 부품이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하고 하는 데가 KMW, 이 파트너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필요한 것만큼 주문을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KMW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KMW 입장에서 설명인데, 자, KMW 입장에서는 내 맘대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나는 생산을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부품 혹은 제품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공급하는 업체가 사업을 못 따오면은 내가 잘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업체도 통신사가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영업이 들어가고 협상이 들어간 여지는 있긴 하지만 가장 큰 키는 통신사. 그리고 통신사도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랑 엮여가지고 물려 있는데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에 늦어져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5G가 대응이 늦었던 이유를 좀 볼게요. 원래 지금 이 차트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도 설치를 할 거고 예정이라고 봤으나 2021년도부터 쭉 내려갔죠. 자, 초기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할 거였는데 연기가 된 거예요. 이것도 좀 말은 많았어. 정말 연기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말만 그런 거냐. 자, 근데 하여간 코로나 때는 물리적 제약, 공사를 할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 공사가 제약이 된 부분은 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버나 그런 게 그러니까 이 5G가 왜 중요하냐.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 테이블에서 인터넷 정도 하는 건 4G나 3G나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큰 사업,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이런 거는 자율주행, 데이터 막 그런 부분들이 UAM 뭐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됐었고 얘네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이 늘어나야만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공사의 제약이 좀 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자, 코로나 때 돈을 풀어가지고 간 게 다 어디로 갔어요? 미국에서 빅7으로 얘기되는 기술주랑 관련된 것들, 뭐, 클라우드 뭐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일반 경제 그런 게 좀 거품되고, 부동산 광풍 불고 뭐 이러다가, 지금 금리 내려오고, 유동성,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때가 그거예요.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빠지고, 금리 올라가면서 더 가능성도 빠지고, 회사들 적산하기 시작하면서 빠지고, 대충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5G를 결국은 안 하게 될까요? 통신 그런 시스템이나 이때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설치를 했냐 이거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속도의 차이가 이미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미리 연계가 됐고 이제는 그러니까 금리도 잡히고 통신은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도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땅이나 이런 거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부족. 그 통신사도 예산 부족. 국가도 예산 부족으로 기존의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철회가 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업장들이 좀 지연 중인 거.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그 발전소도 원래 보통 질면 7년인데, 계속 후쿠시마 터지면서 7년이면 끝났어야 될 공사가 막, 11년, 15년 이렇게 지직 느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5G도 약간 지금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5G 어플리케이션 기기의 느린 보급 속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자율주행보단 전기차에 더 포커스를 맞춰주고 배터리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걸 활용하고 새로운 신기술로 저거 통신을 많이 쓰는 것들 쪽에서 좀 느려지다 보니까 5G를 활용해야만 하는 기기들 보급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빨랑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안 드는 거죠. 그거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투자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됐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5G 투자해도 되는가? 자, 이거는 지금 뭐 업계들과 글로벌 업체들 뭐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보면은 전부 지연이 됐지 투자를 멈추진 않았어요. 그렇죠. AI 발전으로 데이터 전송 더 많아지고 로봇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안 쓸 뿐이지 요즘 나오는 건 사실은 냉장고도 세탁기도 청소기도 전부 온라인으로 그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끔 설치는 다 돼 있어요. 로봇도 지금 그러니까 AI도 AI지만 로봇이 활성화되면 그 로봇은 누가 움직일 거냐는 거야. 무선 청소기, 그 로봇 청소기처럼 쭉 청소하다 말고 중간에 필요하면 알아서 충전기여가지고 충전하다가 움직이고 그런 로봇이 될까? 그때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얼추 사회적으로 그런 기기들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필요한 초급 기기들이 조금씩 보급 속도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이제 우리나라뿐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내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이게 필요한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투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다. 좀 그래도 경제가 버텨주는 나라 중에서. 빠른 나라들은 올해 하반기, 늦은 나라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투자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나라가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폰 같은 경우도 저거 나왔잖아요. AI 폰이라든가 뭔가 고성능 통신을 요구하는 폰들이 보급이 확 되면,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몇몇 연예인들의 그 비디오가 컴퓨터의 각각 부품 보급의 활성화를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3G, LTE, 뭐 이렇게 5G까지,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보급이, 뭔가 하나가 좀 정착이 되면은 그걸 통해가지고 확 확장이 되듯이 5G도 지금 우리 나비야 날라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얘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로봇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로봇 회사는 지금 적자예요, 사실. 적자기 때문에, 뭐, 수익까지는 증명이 안 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서 이 회사가 회사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간에 통신은 필요하단 말이지.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산업 차원에서도 회사 경쟁력의 그 차원에서도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 이거 도심 그 드론 통신 저기 교통수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까 뭐 세탁기, 냉장고 얘기했는데 로봇까지 포함돼서 IoT. 지금 이게 얘네들이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은 4G로는 안 돼요. 우리 제드래곤님께서 6G 개발 현장을 찾은 이유.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삼성에서 지금 가장 키워야 되거나 주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 그 부가적인 무형의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이 무선 통신 쪽에 빨랑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필요한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정부의 빨랑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삼성은 이거를 오래 밀어붙이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것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사실 삼성은 잠깐 이 사업 쉬고 있어도 돼. 얘네들이 죽어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용이 그거를 제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닐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이제는 무선통신대가 딱 그거다. 더 이상 뒤에 얘기도 하겠지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데 수요는 확실히 보인다. 그리고 이 수요가 개선될 시점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올해 말. 그 다음에 늦으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단 나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주가는 지금이 최저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혹은 좀 더 길게는 긴 텀까지 정말 의미 있는 성장, 의미 있는 투자를 하려면 바로 지금부터는 통신주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내 계좌를 더블로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섹터를 물론 통신 섹터로 설정했어요. 물론 반도체도 공부하면 비슷한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나올 거고요. 다른 섹터에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산업 차원에서는 지금 통신을 꼭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왜 5G랑 6G가 이 통신 회사들이 실적을 더 좋게 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공대 같은 데서 주파수 이런 거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건너뛸 수 없는 게 이게 원지, 투지 뭐 이런 건 뭐 그때 당시인지 얘기도 안 나왔고 3G, 4G, 5G 이렇게 갈수록 주파수가 커져요. 이 주파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는 주파수가 좀 작은 거. 그러니까 또 정해진 시간, 정해진 구간 안에서 얼마나 빠른 진동으로 가느냐. 근데 주파수가 커질 때라는 건 진짜 이렇게 파가 좀 더 잦은 움직임을 갖는다라는 건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뭐랄까 정확도는 올라가고 하는데 전파 거리가 짧아져서 기지국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기지국 개수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은 빠질수록 좋고 물가는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투자를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5G가 정말 그러니까 필요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밀렸던 업황이 이제는 정말 투자도 괜찮아지고 저것도 좋아지는 업황도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6G 얘기를 했는데 6G는 산업적으로 6G는 아직은 의미는 없다. 산업보다는 연구 단계다. 하지만 뉴스에서 6G가 나오면 5G나 4G의 사업 진행도 빨라질 거고 주가도 같이 뛸 거다. 자, 알고만 계시자면 현재의 업황들의 기술 시점은 5G는 일단은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설치도 있지만 우리 왜 KTX 바로 들여온 것도 있지만 자체 연구해가지고 KTX 산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도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G도 2019년도에 일단은 시범 설치는 됐지만 거기서도 좀 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양산 준비도 회사들은 죽어나가지만 사실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업체들 자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말 그대로 레디. 너 만들어 와. 그러면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그다음에 6G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 이후 그냥 6G라는 걸 지금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6G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키워드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장은 건너뛸 수 없다고 그랬어요. 4G에서 5G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서. 왜냐면은 주파수 그 기술이 너무 붕 떠가지고 아예 모든 게 없는 데서 새로운 설치를 하고 뭐 5G 전용 뭐 기기만 사용한다 이게 아닌다면은 업그레이드도 같이 해줘야지 통신이 안 끊기는데 지금 4G도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경우도 많다. 그리고 지금 5G도 설치가 돼야 되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는 좀 투자를 슬슬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투자가 끊임없이 밀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시죠? 왜 지금 5G가 가능성이 높은가? 오늘 날아갈 건 아니지만 알아두는 게 좋아야 된다. 우리 나비아날라님께서 제일 열심히 듣고 계신가 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위례선아이님, 저는 W신, W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는 1번이 아니라 2예요. 기준이. 좋은 게 2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통신상비 업체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자, 과거 실적 처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실적만 보면 저 이거 추천하면 안 돼요. 추천하는 전문가면 안 돼요. 뭐, 세고랑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적만 보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아마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무책임하다. 적자 투성입니다. 굉장히 엉망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전망은 아주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리스크는 모르니까 리스크인 거지, 아는 건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렸었죠. 자, 2022년 말에서 2023년도의 반도체 시장과 유사하다. 자, 다시 한번 차트 가보죠.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자, 삼성전자 차트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지. 자, 이렇게 좀 끌어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삼성전자 누가 살 수 있겠어? 누가 사고 싶겠어? 이렇게만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하락 일변도인데.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닉스 적자 탈출했나요? 실적 내일 발표해봐야 알겠지만 적자 탈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못했을 거야. 하이닉스 2022년 4분기부터 적자 나네요. 그렇죠? 삼성은 2022년 4분기는 적자는 아니었어. 자, 하이닉스도 지금 제가 이거 싹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뭐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언정 15만 원에서 8만 5천 원, 7만 원 같단 말이야. 얘도 반토막이었다고. 적자 아니었는데도. 실적 좋았는데도. 급등했다가. 자, 하지만 하이닉스 적자를 발표하자마자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놀랐어요. 왜냐면은 반도체는 좀 업황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명확은 해요. 근데 무선통신 사업이 죽을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선통신 사업이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더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나오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지금 뭐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그동안 날랐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좀 너무 날랐죠. 너무 날랐는데, 이 한미반도체도,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2021년도부터 여기까지는, 반토막 쳤어요. 그냥 아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반토막 친 게 안 보이는 거지. 누군가는 여기서 살면서 울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한미반도체 꼴도 안 쳐다본다고. 지금 와선 후회는 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통신주들을 꼭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보다 나쁠 순 없다라는 의미는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면, 그리고 이제 나아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다. 더 이상 빠질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은 지금 진행은 꾸준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개선만으로도 빛을 볼 수 있는 시장.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계좌를 상승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 그러면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픽.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픽은 KMW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차트는요, KMW 차트고요.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사이클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자. 요 때는 지금 시장의 대장주였어요. 상승폭을 봤을 때. 이때도 조 단위가 넘는 시총의 대장주였어요. 그런데 대장주면 뭐예요? 대장주도 10분의 1 토막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인데도 10분의 1 토막인데.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되긴 하죠. 근데 너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막 반도체 좋아요. 오늘 막 막 호황이요. 막 이러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사고 저 오늘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막 그런 거 있죠. 이런 데서 놀고 있을 때 주가가. 이런 데서 놀고 있으면은 마음 편하게 사지. 빨랑 빠져나와도 빠져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데서 놀고 있을 때는 단타거리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고, 시장 빠지면 같이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 이런 장에서는 실제로 KMW가 시총적인 면에서도 수익적인 면에서도 대장주였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대장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업계에 계신 분이 이게 아니라 에이스테크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큰 회사는 시총 크고 매출 큰 회사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좀 뒤에 이제 다른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드려보면 알겠지만, 통신 장비 쪽에서는 지금 KMW가 상황이 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필터, 안테나, 장비 시스템 등의 통신 장비 부품의 전반적인 생산을 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기지국에서. 이거 필터는 뭐냐면은, 주파수가, 이게 전파 같은 경우는 왜 파동이 섞였다가 빠져나왔다가 막 이렇게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 파동이 섞인 거를 이제 우리가 추출하고 싶은 그 파동만 깔끔하게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시스템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KMW가 현금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기술자들을 막 쳐내거나 그러는 대신 R&D에 지금 포커스를 쓸 수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회사가, 다시 부활에 그것만 맞이를 한다면, 금전적인 거나 생산적인 역량을 제일 먼저 이제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된 바로는 삼성이랑 그냥 5G R&D가 끝난 게 아니라 5G의 양산을 위한 R&D까지 끝나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실적적인 거랑 업종 그걸 볼게요. 자, 주요 파트너는 삼성전자 이제 무선 네트워크 사업부고요. 회사가 굉장히 좀 침체되는 3년 동안 중국의 ZTE라는 이제 화웨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 일본의 후지츠, NEC, 유럽의 노키아, 에릭슨까지로 지금 다 파트너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 자, 제가 이거 보고는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보고는 여러분들한테 맨정신으로는 추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최근 2년간 시뻘겋습니다. 아마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산업 분석이 안 되신 분들도 이거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 말씀드리면은 요 앞에 2019년
아까 주가 확 올라갈 때 있었죠? 이때 영업이익이요. 1000억이 넘었어요. 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KMW 시총이 얼마냐면은 그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6,288억인데 이 회사는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 2,000억이 넘어가는 거를 해봤고 감당이 가능한 회사예요. 그리고 1분기, 그러니까 이때 적자일 거고 내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겠죠. 3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는 이제 흑자 턴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올해 실적은 흑자 전환이 목표고 내년 그 2025년부터는 완전히 흑자로 돌아선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의 대장주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는 한번 출렁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450억? 마이너스 279억? 이렇게 있죠. 현재 이 회사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까지 돈이 써대는데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아져요. 자, 부채 비율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회사들이 그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많이 하는 게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나쁜 케이스가 있고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고객들이 우리 신제품 빨랑 내놓을 거니까 맞춰서 제품 공급해 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그 설비 투자하느라고 유상증자하는 대표적인 게 LG 디스플레이랑 그 인텔리안테크가 있었어요. 이건 유상증자가 짜증은 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그거 아닌 다음에는 회사가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협박하는 데도 있어요. 바이오나 부실한 IT 같은 데는 우리 상폐할까요? 유상증자 참여하실래요? 그건 정말 인질에 의한 유상증자지.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거저거 다 생각해보고 해봤는데 유상증자가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는 지난 코로나 기간에 항공사 쪽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다른 회사도 좀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있는 회사들은 은행 대출금을 빨랑빨랑 갚아버렸어요.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돈을 꼭 벌어오는 건 아닌데 기존에 쌓였던 유보율이 꽤 높죠. 현금이 많아서 그 꼬운 돈은 빨랑 얼마 되지도 않지만 좀 줄이고 그냥 아마도 그랬겠죠. 만기 됐는데 대출을 연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1년에 R&D 비용만 400억씩 자기 생돈을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R&D를 안 썼으면은 안 내도 되는 적자였던 거예요. 만약에 400억이 덜 들어갔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흑자고, 2023년, 그러니까 22년에도 안 좋았어도, 450억까지는 안 갔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3, 400억 갔겠죠. 근데 아마 이거, 나오고 나면 1000억 정도 적자 나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기는 일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네들 버틴 거고,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돈 안 쓰면 돼요, 그냥 연구 조금 덜 하면 돼.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생산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연구비를 줄일 필요 없이 생산을 하면서 회사가 한번 크게 뜰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무 쪽에서 충분히 몇 년, 한 2, 3년까지는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업황이 돌아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추가로 돈을 꾸든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하든 해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KMW다. 그래서 지금 빨간 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KMW는 차트로 보자면 자, 지금 이 구간이 왜 급등을 했느냐?
우리 제드래곤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그랬고, 해외에서 사업 진행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큰 사이클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살짝 우상향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급등해서 그 달려들 때가 아니라 21선을 한번 터치를 할 때마다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반등하는 걸 볼 거니까 21선 밑에 있을 때는 샀다가 이렇게 한 번씩 튀면은 매도를 하고 하면서 이 앞으로 쭉 당분간 우상향을 할 때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봐도 이 흐름으로 2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2만 원을 너무 갑자기 뚫으면 그 문제가 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은 3, 4만 원 이상은 자리를 잡을 거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새로운 경쟁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KMW가 차트가 이렇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도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왜 이걸 그렇게 좋게 보는지, 이쪽 섹터를.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종목은 KMW랑 가장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에이스테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 회사를 좀 더 크게 보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왔을 때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재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진짜. 아까 KMW는 여기 뭐 일시적인 마이너스고, 뭐 이런 수준인데, 얘는 지금 뜯어보면은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자, 적자도 더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2022년 실적은 조금 더 좋습니다만, 그 KMW의 그전 실적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의미가 없을 정도다. 그 영업이익률 뭐 적자는 얘기할 것도 안 되지만 지금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부채가 1000%까지도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부채가 줄은 이유는 뭐 유상증자랑 뭐 각종 투자들이 지금 들어가서인데, 지금 생각 유보율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 지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유상증자를 벌써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그러니까 산업이 고꾸라졌을 때 만약에 얘가 조금 더 길어진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 이번에도 없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조정을 겪는 그런 회사가 될 뻔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년 9월에 유상증자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납입을 한 거죠. 간신히. 꾼돈 간신히 이제 갚은 거야. 더 이상 은행에서도 못 거주겠다고 한 거. 아까 KMW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돈도 많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늘리는 것밖에 안 돼서 돈 꿔줄 때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스테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 회사가 투자를 한 게 유상증자 그러니까 제3자 배정이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그게 외국계 투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통신사에서 국적을 밝히기 싫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뭐랄까, 투자한 회사가 굳이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제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 이거는 중국계일 확률이 거의 뭐 99.9%고, 약간 떠본 바 혹은 업계에서 물어본 바에 의해서 그 누구도 여기 투자한 게 중국계라는 얘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혹시라도 나는 투자할 때 강단이 있어서 중국이 투자한 회사, 중국 회사는 절대 투자를 안 할래. 그럼 에이스테크는 좀 지우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중국계의 그런 특유의 어떤 선택이나 사업 그런 진행,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의 이익을 취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했죠. 이건 뭐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유상증자를 했다. 그래서 자본으로 들어와서 부채 비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가 회사가 더 할 일이 있으니까 운영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내부도 지금 부활을 위해 가지고 되게 구조조정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 돈 안 되고 의미 없는 해외 지사들 다 이제 분산시키고, 심지어는 관련 연구자들이나 기술자들도 전부 뭐 정리해고 할 건 하고 좀 그런 상황. 그러니까 KMW는 회사 내에서 그냥 사업부 조정, 집중할 사업에 조정을 하는 차원이라면은 에이스테크는 다 잘라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결과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나올 때 핸디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도까지 이쪽 회사들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래도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자, 차트 패턴은 지금 좀 비슷한 형태예요. 자, 이게 에이스테크 차트인데, 자, 에이스테크도 꼭지는 3만원이었고요. 지금 뭐 가격은 에이스테크는 최대 5%까지 떨어졌었네. 꼭지 대비. 그리고 쭉 하락 나오다가 지금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고 약간의 우상향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때가 지금 바닥인 건 매한가지다. 자, 이렇게도 종목을 하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빨랑 움직이는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 아무리 적자라도 안전하게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이 저기 좋은 거잖아요. 반등을 하는 건 하는 거라도. 자, 그래서 지금 KMW가 1순위,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는 이걸 좀 보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면은 그 다음 거 얘기 또 나가야죠. 자, 솔리드는 아까 말했던 지금 에이스테크나 그 KMW는 필터 중계기, 완전히 이제 무선 100%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쪽은 이제 중계기 유선 공급 장비로, 그러니까 5G에서도 이게 살아나더라도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5G에 완전히 100% 저기 피해를 받는 그게 아니었던 종목이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2020년은 어쩔 수 없었어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도 잘 버티고 실적 유진하고 증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선 있어서는 나는 도저히 적자 기업은 손 떨려서 후달려서 못하겠어. 그러면은 5G, 6G 뉴스 나올 때마다 들어가셔서 조금씩만 드시면 돼요. 전망도 좋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5G로 폭망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도 조금 늦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솔리드는 안정적이다. 솔리드는 계속 주가가 6,000원에서 7,000원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러니까 5G 관련 종목이라는데 왜 잘 안 가나요? 라는 대답이자 하방은 잘 지킬 수 있나요? 라는 대답이 그래서 동시에 대답할 수 있고, 얘는 폭락을 해도 반토막에서 3분의 1토막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래도 얘도 같이 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종목의 순서가 5G가 정말 주력 종목이 되면은 종목에 올라가는 순서도 있겠죠. 그 순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뉴스 나올 때마다 얘네들도 편하게 사셔가지고 적절하게 짭짤한 수익은 얻을 수 있다. 나는 회사원이라서, 직장인이라서 급등하는 거 바로바로 못 먹고 그 MTS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뭐 예약 같은 것도 못 걸고 그러겠다. 그러면은 조금은 먹겠지만, 먹는 거는 크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솔리드. 자, 그러면은 이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마지막 종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마지막은 이것도 말씀하신 분 있죠. RFHIC. 우리 나비아나라님. 나비아나라님도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종목 바로 이제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뭐, 차트를 똑같은 걸 못 하셨을 뿐인 거지. 알고 계시니까 이거 나온 건데. 자, 이건 이제 트랜지스터랑 전력 증폭기. 그러니까 전파는 신호의 정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호의 정확성으로
이래 가지고 그 신호만 정확하게 나오면은 유선 쪽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신호를 키워서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5G 관련 제품, 예, 이런 저기 안에서 이제 그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인데, 이거는 좀 특이사항을 얘기를 하자면은 뭐 삼성, 노키아 뭐 이런 데만 보면은 통신이죠, 확실한. 근데 여러분들 여기 LIG 넥스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산에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RFHRC도 기술적으로 그렇고,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는 적자가 나기는 했어요. 근데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얘도, 통신 같은 게 이제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솔리드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지금, 방산도 계속 강하게 나오면서 솔리드, 그러니까 이거 RFHRC는 최근에 좀 며칠 강세였었죠. 자, RFHRC의 반등은 아까 저기 뭐야, KMW라든가 얘네들처럼 삼성이나 이쪽에 의존된 거랑은 별개로 그 자체가 지금 강해서 주가가 쭉 강세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냥 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락폭도 그래서 그러니까 방산이랑 같이 끼면서 그 KMW나 저기처럼 처절하게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뭐 장중에 얘는 지금 오늘 하락장에 좀 일부 그냥 조정적인 건데, 얘도 뭐 21선 맞춰가지고 사서 쭉 가시면은 우상향으로 올해 굉장히 좀 좋은 걸 볼 수 있을 거다. 뭐 작년 재작년에도 도로 6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이 업황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그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이었다. 라고 보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섹터. 남들이 지금, 그러니까 섹터가 아니라 테마로 보지만, 우리는 섹터로 지켜보고선 야금야금 모아가면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서 계좌 빚낼 수 있는 섹터로 저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예, 통신 섹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도 지금 이 증시 전망에서 내 계좌를 더블로 만들어줄 산업. 자, 더블로 만들어줄 산업은 내가 불지런할 게 아니라면은 진짜 바닥에 있는 산업을 좀 찾고선 그걸 꾸준히 가야 할 텐데, 이 섹터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는 더블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추천을 드렸어요. 어떻게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후 강연은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마칠 예정인데, 여러분들 한번 좀 감상평 좀 채팅에다가 좀 올려주세요.